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수능 특강 영어 16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은 4개의 글밖에 없고요. 글이 좀 긴 느낌은 있습니다만 내용 자체들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 우리가 잘 읽고 잘 학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한번 볼게요. 최근의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연구가 뭐뭐라는 걸 보여주는데 trees are not as passive as we long supposed. 나무들이 수동적이지 않다. 뭐만큼요?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만큼 나무가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연구는 보여줬다. 자, 여기서 보면은 as 뭐뭐만큼 뭐하다에 not이 붙을 때는요. as 앞에 not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정일 때 이 위치가 반대로 나와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틀리니까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요. 나무가 수동적이다, 수동적이지 않다. 나무가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to 부정사 하기 위해 investigate 조사하기 위해 이것을 더 조사해보기 위해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나무가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더 조사해보기 위해 유럽의 과학자들은 simulated 했습니다. simulate는 이제 가짜로 해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모방해서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랬죠. 유럽의 과학자들은 simulated 했습니다. 공격을 모의로 한번 해봤다. 어디에다 대고 공격을 해봐요? small beeches and maples 너도밤나무 그리고 단풍나무에다가 가짜로 공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쵸? 가짜로 공격한다라는 게 뭔지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 뒤에 더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every time 주어 동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whenever 주어 동사를 every time 주어 동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뭐뭐 할 때마다 roadier 노루가 takes a bite take bite bite는 한번 이렇게 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take a bite 그러면 한번 물어 뜯을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물어뜯다 이런 뜻입니다. take a bite out of 뭐로부터 the top growth of a young tree 이 어린 나무 여기서 나무는요 실험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너도밤나무 혹은 메이플 나무가 되겠죠. 이 나무의 그 꼭대기로부터 노루가 한번 물어뜯을 때마다 먹으려고 잎사귀를 물어뜯을 때마다 이거 지금 가짜 실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it leaves a little saliva 여기서 it은 노루예요. 그러니까 노루가 실험에서 이 나무들의 잎사귀, 꼭대기의 잎사귀를 물어뜯을 때마다 그 노루는 남깁니다.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남기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남기다라는 뜻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약간의 슬라이바를 남겼습니다. 슬라이바는 침이에요. 그러니까 노루침. 당연하죠. 노루가 입을 쓰고 혀를 써서 잎사귀들을 뜯어낼 때 노루가 침을 남길 수 있겠죠. behind in the wound 나무의 상처 부위에 약간의 침을 남기는데 물어뜯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자 and it soon become clear 가주어 진주어니까 that 뭐가 뭐뭐 한다라는 것은 곧 분명해졌다가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wounded trees 상처 입은 나무들 아니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나무가 상처 입었다라는 게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실험에서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무 그 잎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서 실험에서 노루가 어떻게 한 거예요? 노루가 얘를 이제 물어 뜯었잖아. 해서 물어 뜯었죠. 그럼 물어 뜯길 때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쁘게 그냥 잎사귀 하나 뜯은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물어 뜯었겠죠. 그럼 나무는 당연히 상처를 입었겠죠. 물어 뜯긴 부위가 상처 입은 부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해졌다. 뭐가 뭐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Wounded trees 이렇게 상처 입은 나무들이 can clearly detect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뭐를요? The presence of this saliva 이 이러한 침의 존재를 상처 입은 나무들이 명백하게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곧 분명히 밝혀졌다. 나무가 감지할 수 있더라. 왜 그런지 뒤에 더 읽어보셔야겠죠? To simulate browsing by road deer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또 컴마 있으면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뜻이죠. to simulate 그래서 모의로 해보기 위해 browsing by roadier 이 노루가 뜯어먹는 것을 한번 모방 실험을 해보기 위해
simulate 다음에 동사를 또 쓸 때에는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의 실험을 해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cut off buds and leaves. bird는 봉우리, 그리고 leaves는 잎사귀. leave가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동사로 leave가 나오면 남기다 혹은 떠나다. 그 다음에 명사로 leave가 나오면 이것은 잎사귀가 되는 거죠. 원래 단수 명사는 leaf가 되는데 잎사귀들 그러면은 V로 바뀌고 ES. 잎사귀들 그리고 봉우리들을 연구자들은 잘라냈고 그 다음에 떨어뜨렸습니다. Rhodium saliva, 노루침을 떨어뜨렸습니다. Onto the damaged area, 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쵸. 노루가 물어뜯는 것을 이제 또 한번 모방해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이 잎사귀하고 봉우리를 잘라냈고, 싹싹 잘라내고, 그러니까 마치 노루가 먹는 것처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상처 입은 부위에 노루침을 몇 방울 떨어뜨려 봤습니다. 연구자들은 컷오프 했고 그 다음에 노루침을 떨어뜨렸다. 과거죠. 그럼 여기도 과거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ed를 쓰면 큰일 납니다. cutted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왜요? 얘는 과거형, 현재형, pp가 다 똑같은 컷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컷은 이 두 번째에 잘랐다라는 컷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무심코 ed를 붙였다가 문법적으로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러는데 죄송해요. 선생님이 이거를 실험실에서 모의 공격을 했다라는 걸로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모의 실험 부분은요 4번 이하고요.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이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노루가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 먹을 때 잎사귀들을 잘라 먹을 때 침을 남기는데 그것을 나무가 이 침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거를 또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얘네 나무를 갖다다가 잎하고 봉우리를 잘라내고 그 손상된 부위에 노루침을 떨어뜨렸다라고까지 지금 읽고 있네요. 자, 5번 이하 볼게요. 자, what they noticed was 그래서 그들이 즉 이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알아냈던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뭐 했던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러면 what을 써야 되는 거죠. that을 쓰면 안 됩니다. 왜? that이라면 뒤에 완전한 절이어야 되는데 they noticed 주어 동사만 나와 있잖아요. 목적어가 없이. 그래서 that은 안 된다. 그들이 학자들이 알아냈던 것은 that 뭐가 뭐뭐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에 반응하여 이건 없어도 돼요.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뭐뭐라는 것이었냐면 the little trees 그 나무들이 produced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살리산 그쵸? 살리산의 애시드 그러면 산이에요. 여기 산은 산성의 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 상처 입은 부위에 살리산 뭡니까 이거 살리실 산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which in turn led to an increased production of bad tasting defensive compounds를 만들어냈다. 다시요. 연구실에서 가져와서 자른 부위에 노루침을 묻혔더니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나무들이 만들어냈다. 살리실 산을 만들어냈고 which 여기서 살리실 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which 그것은 또 만들어냈다 혹은 만들어내는 아니 뭐 그냥 내용적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는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냈다. lead to가 이끌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만들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으니까요. 근데 뭐를 만들었냐면 증가된 생산. 뭐의 증가된 생산입니까? 안 좋은 맛이 나는 방어 화합물의 증가된 생산을 그것은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위치가 앞에 나온 살리실 산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나무들이. 잘랐더니 나무가 살리실 산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또 안 좋은 맛이 나는 방어 화합물을 만들어내시며 그리고 그것은 또 discouraged 막았습니다. 노루가 from eating them 그 잎사귀들을 먹는 것을 막았던 혹은 막았던 이 방어 화합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되셨죠? 그럼 순서를 보시면은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노루침을 묻혔더니 나무가 이 살리살 신을 이 산성 이 산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또 맛이 안 좋은 방어 화합물을 만들어냈으며 이 방어 화합물은 노루가 그들을 먹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은 그렇고요. 자, 문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시 나오는데 얘는 앞에 동사 있고 뒤에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튀어나오니까 접속사의 대시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 which 이런 게 나오면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관계사 쓸 때는 원형만 가능하고 대신 불가능하다라는 거 정말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수능 특강 영어를 하면서 동격의 대타고 컴마 다음에 관계사 원형 쓰는 게 정말 수도 없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discourage 아니면 stop, prevent, keep, 목적어, from, 동사 ing. 그러면 뭐 주어는 못하게 막습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 못하도록 막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패턴이고요. discourage가 나왔고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못하도록 하다는 뒤에 from 동사 ing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from 동사 ing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죠. 자, 하지만 when the scientists simply broke off new growth without applying any saliva, 그래서 뭐 했을 때 과학자들이 간단히 그냥 부러뜨렸을 때 새로 자라난 부분을 부러뜨려요.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동작 쓰려면 당연히 ing 써야 되죠. 전치사 플러스 동사 ing니까. 그래서 apply는요, 이게 뭐 적용시키다, 지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바르다, 연고를 바르다 이런 거 할 때에도 apply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부러뜨리기만 하고 이 노루침, 어떤 침을 전혀 바르지 않았을 때에는 자, all 이게 주어고요.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은 단지 호르몬들이었다. 근데 모든 건데 무슨 모든 거냐면 자, all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동사는 모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너도밤나무 그리고 단풍나무가 생산했었던 모든 것은 호르몬들 뿐이었습니다. 됐죠? 여기도 was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원래 all 다음에 단수형도 쓸 수 있고 복수형도 쓸 수 있는데 그건 뭘로 결정을 할 수 있냐면 이 뒤에 그 모든 것은 단수였다. 그러면은 was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은 단지 공기뿐이었다. 그러면 all this place had was ai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all 그 사람이 뭐 가진 것들은 동전들이었다. 그러면 all he had at the time were coins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지금 복수형의 명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복수형의 동사를 써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부러뜨리고 노루침을 발랐을 때에는 이 안 좋은 방어 화합물을 분비를 했고요, 나무가. 근데 단지 과학자들이 부러뜨리기만 하고 이 침을 바르지 않았을 때 너도밤나무와 단풍나무가 생산했던 것은 단지 호르몬들이었다. 뭐 하기 위한 호르몬입니까? To heal the damage. 그 상처 부위를 치료하기 위한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상처 부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만 생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나무의 자기 방어적 행동. 나무는 수동적이다, 수동적이지 않다.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동적이지 않다. 나무의 모의 공격 실험을 했다. 그쵸? 이렇게 했을 때 노루의 침이 다 있으면 나무들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어떤 그 thesis?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잎이 잘린 손상 부위에 대해서 노루의 침을 발랐더니 나무가 살리실산을 생성을 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화합물이며 맛이 되게 없는 화합물이죠. 그래서 포식자의 포식을 또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정말 신기하게도 노루침을 인식을 해서 노루가 나를 먹네 이러면서 이런 살리실산을 생성을 하는 거죠. 더 못 잡아먹게, 노루가 더 못 뜯어먹게요. 근데 이렇게 침의 존재가 없이 그냥 부러뜨렸더니 오직 손상 부위 치료를 위한 호르몬만 발생을 시키더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나무가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노루한테 뜯어먹히는 것 같으면 화합물을 생성을 해서 되게 맛없는 맛을 내면서 노루가 더 못 뜯어먹게 한다라는 거죠. 최근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that 이하 이게 주제문인 거죠, 여러분들. Trees are able to recognize predator attacks
포식자들의 공격을 인식할 수 있고 and for protection against them 그들에 대한 보호책으로 그 나무들은 생성을 합니다. 안 좋은 맛이 나는 화합물질을요. foul 아시죠 여러분들? foul은 정상이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맛이 나는 화학물질을 생성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되셨죠?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요약을 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가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요. 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렇게 요약된 문장 원래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이 부분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의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글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빨리빨리 한번 잘해봅시다. 역사 언어학자들은 연구합니다. 1번. 그리고 추정을 만듭니다. 자, 역사 언어학자들은 연구합니다. 뭐를 연구해요? 오늘날 말하여지는 언어를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로부터 여기서 그것들은 뭡니까?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언어들로부터 추정을 만듭니다. 생각을 만듭니다. 추정치를 만듭니다. About the ancestral languages 유래한 조상 언어에 대해 추정을 만듭니다. 근데 무슨 조상 언어냐면 from which 즉 이러한 조상 언어들로부터 그것들이 내려온 여기서 그것들은 뭡니까? 오늘날 사용하는 언어들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댐하고 여기 대하고 똑같은데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이 내려온 뭐로부터요? 그 조상어로부터 내려온 그 조상어에 대해서 추정을 만듭니다. 언어학자들이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 연구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들로부터 추정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들의 조상 언어는 뭘까? 한문이겠죠. 뭐 그런 거를 연구를 해봅니다. Where possible 가능한 상황이라면 언어학자들은 또한 연구합니다. From written records 그러면은 기록물들이겠죠. 기록물들로부터도 또 연구합니다. 뭐에 대해서 연구해요? On languages 언어에 대해 연구합니다. In earlier times 그러면은 뭐 선조 시대에 옛날 시대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언어를 어떻게 연구를 한대요? 기록물들에서부터도 연구를 하고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바탕으로도 연구를 한다. 옛날에 사용했던 언어들을요. 자, 3번이요. For linguistics 언어학자들에게 for linguistics 죄송해요. 언어학의 경우에 as for genetics 원래 as for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요. as가 뭐뭐처럼이고요. for linguistics as for genetic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의 경우 무슨 경우처럼 자 유전자의 경우처럼 다시요. 유전자의 경우처럼 언어학의 경우에서 컴마 유전자의 경우처럼 지금 대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유전학의 경우처럼 언어학에서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that 뭐라고요? 현재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준다고 그 earlier communities 옛날 공동체 어떤 조상들의 흔적의 나머지를 지금 데이터가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요새 사용하는 거 현재 언어가 우리에게 어떤 그 현재 언어가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을 한다고요. 이 조상들의 삶에 대한 힌트를 제공을 한다. 그렇죠? 언어뿐만 아니고 뭣도 그렇듯이라 그랬죠? 유전학에서도 그렇듯이 유전자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우리 인체의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면 이 조상 시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언어도 그렇고 유전자도 그렇고 현재의 어떤 이것을 조사를 하면 그리고 연구를 하면 그 정보는 그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조상시대의 언어나 조상들의 DNA에 대해서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왔죠. 하지만 the definition of earlier community is different in each case. 공통점은 뭐냐면 요새 사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조상들의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옛날 공동체의 정의라는 것은 다릅니다.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서.
즉 언어학과 유전학의 경우에서 이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뭔가 다르대요. 이 두 개는 다르대. 비슷한 점은 이런 거지만 요새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조상시대에 그것을 유출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좀 다르다라고 하죠. 언어의 경우에는 it is assumed that 뭐뭐라고 여겨집니다. Each language has one parent. 각각의 언어는 한 조상을 갖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무슨 어디어, 몽골어 이런 언어는 하나의 조상, 즉 한 뿌리에서 파생이 된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유전학의 경우라면 한 사람은 가집니다. more and more ancestor, 더욱더 많은 조상을 가집니다. 뭐 하면서 as one goes to earlier generation.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올라갈수록 어디까지요? 이 전 세대로 올라갈수록 earlier니까 우리 전 세대, 우리 부모 세대, 윗세대가 되는 거죠. later generation이 아니고 위로 올라갈수록 한 사람은 더 많은 조상을 가진 걸로 유전학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유럽인들 만나면 되게 웃겨요. 만약에 헝가리 사람을 만났다라고 쳐보면 야 너 100% 헝가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너 100% 한국 사람이야? 그럼 되게 웃긴 말이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한국 사람이셨고 우리 엄마 아빠도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한국 분이셨어. 한국은 이렇게 말하죠. 그쵸? 거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너 100% 한국 사람이야? 아니 뭐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일본 사람인데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라면 부모가 다 한국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한국 사람인 경우가 많죠.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유럽은 국경이 이렇게 서로 넘나들 수 있고 땅덩어리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되게 웃겨요. 너 100% 한국 사람이야? 아니 엄마는 독일 사람, 아빠는 아일랜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아빠 쪽의 할아버지는 또 어디 필리핀스, 아니 뭐 어디 사람이었고, 또 뭐 누구는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루마니아 사람이었는데, 아빠는 스페인 사람이고, 할아버지는, 그리고 또 증조 할아버지는 어디 러시아 사람이었고, 증조 할머니는 또 어디 사람이었고, 이 난리 나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이제 되게 혼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유럽에서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이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엄마하고 아빠가 있을 거고, 또 엄마 아빠를 낳아준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기점으로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있을 거고, 즉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보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있을 거고, 또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또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 세대를 올라갈수록 유전자는요 더 많은 개체를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와 반대로 언어는 어떻다고요? 이 여러 언어들이 다 뿌리가 어때요? 하나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조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유전학은요, 한 사람은 더 많은 조상을 가집니다. 윗세대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반면에 language has a single ancestor at each stage. 이거는 말인즉슨 언어는 바로 위로 올라가면 하나의 객체만 가지고 있다. 유전자는요, 올라가면 여러 객체를 가지지만요. 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자, 7번이요. The tree model of languages presents. 자, 그래서 이러한 나무 모양의 언어는 나무 모양으로 파생되는 언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모양이라면 이게 이제 나무의 기본적인 모양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러한 나무 모양의 가계도 모형은 present 보여줍니다. The range of languages descended from an ancestor.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진 언어들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쵸? 하나의 언어에서 내려오는 범위들을 보여줍니다.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한국어가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 중국어 한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죠. 그러니까 따지고 올라가면 뿌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몽골어도 그런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의 몇몇의 이런 말들이 지금은 다르게 생겼지만
뿔이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한문에서 시작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여러 언어들의 범위를 보여주며 그리고 indicates 또 보여줍니다. 나타냅니다. relationships with other languages 다른 언어들과의 관계를 또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언어예요? descended from the same ancestor 똑같은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어진 다른 언어들과의 관계도 보여줍니다. 그쵸?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똑같은 곳에서 파생이 됐으니까 또 이제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되게 신기해요. 일본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막 한국말인데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안전벨트였나? 막 이런 것도 알아듣고요. 안전모 이것도 중국 일본말 가면 안전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문이 똑같기 때문에 발음이 되게 비슷하게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외국에 가서 또 이제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우리가 다 한문을 좀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되게 비슷하게 발음되는 것들이 많아요. 출입문, 이것도 출입문이 다 한문의 언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이걸 출입구, 출입문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뭐 중국 사람들은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재밌어요. 자, 그래요. Because of the single ancestor characteristics of the linguistic tree model. 자, 뭐 때문에? 이 단일 조상의 특성 때문에 뭐에 있어서 언어학적 이 나무 모형의 단일 조상의 특성 때문에 단일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어는요 하나의 조상. 그래서 이것은요 싱글 앤세스터를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또 좀 어려운 말로 쓰시면은 호모제니어스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모라는 것은 한 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이란 뜻이기 때문에 또 호모제니어스로 쓰실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상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언어는 줍니다. 더 명백한 증거를 줍니다. 오늘 path 뭐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루트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이거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그쵸? about보다 좀 더 자세한 것이 바로 on입니다. of early human migration 먼 옛날에 인간들의 이주 경로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줍니다. That does genetics. 유전학이 그런 것보다. 자, 유전학이 그렇다라는 게 뭡니까? 증거를 주는 것보다. 이런 뜻이죠. 유전학이 증거를 주는 것보다 뭐에 대해서 먼 옛날 인류의 이주 경로에 대해서 유전학이 증거를 주는 것보다 언어학은 더 많이 증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is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일반 동사를 받아서 쓰는 대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적으로는 또 무슨 내용이냐면 조상을 추적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어 같은 경우가 올라가면 다 하나이기 때문에 조상을 더 추적하기가 쉽다. 이건 지금 조상으로 올라가면 되게 더럽죠. 여러분들 추적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유전자로 추적을 하기는요. 그래서 어떤 이 조상들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도 이 이주 경로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죠? 그죠?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몽골에서 되게 비슷한 언어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 사람이 한국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몽골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건너가서 이 뭐 어떤 정착을 한 게 아닐까? 그래 언어가 이제 파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경로 추적을 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요. 유전자보다요. 자, because 왜냐하면 언어가 허락하기 때문이다. fewer possibilities 그러니까 더 적은 가능성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적은 가능성만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more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상의 경로 추적을 하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언어가요. 그렇죠? 왜냐면 올라가면은 다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언어, 역사 언어학에 대한 글이었다라는 거 보도록 합시다. 역사 언어학은 언어가 유래한 조상어에 관해 추정하는 것이 역사 언어학이다. 그리고 이 역사 언어학은 유전학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뭐가 비슷하냐면 현재의 자료를 통해서 옛 공동체, 즉 선조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는 거다. 유전학도 그렇고 역사 언어학도 그렇고요. 현재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상들의 어떤 자취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언어학과 유전학의 다른 점은 뭐냐면 언어는요 하나의 조상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추적해보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유전학은 조상이 여러 개다. 올라갈수록 여러 조상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언어학은 가계도 모형이다. 가계도라는 것은 이 트리 모형이었어요. 올라갈수록 하나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요,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다른 언어들과의 관계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일본어하고 중국어, 한국어 지금은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옛 인류의 이주 경로에 대한 단서를 더 제공을 잘 해준다. 언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을 읽어볼게요. 역사 언어학은 비슷합니다. 유전학과 인 뭐에서 비슷하냐면 어떻게 그것이 즉 언어학이 추적을 하는지. 자, the present stage back to earlier ones. 이전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 단계를 추적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전학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상을 추적한다라는 점에서는 언어 역사학은 유전학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여기 동사 1번 그리고 여기 동사 2번 그리고 linguistics는요 s가 붙어 있지만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은 항상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동사 단수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단수 동사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다르냐면 그 언어학이 사용한다라는 single entity at each stage from which descendants originate. 자, 후기 형태, 후손의 형태가 유래되는 각 단계에서 그죠? 각 단계에서 단일 독립체를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언어가 단일 독립체를 사용한대요.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그것으로부터 후손이 내려가는 그런 각각의 단계에서 이 단일 독립체를 사용한다라는 단일 독립체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또 언어는 유전학과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각각의 스테이지는 요거 얘기를 하는 거죠. 각각의 단계. 지금 현재 단계보다 한 단계 올라가면 이 하나의 엔티티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각 단계에는 이 싱글 단일 독립체를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 싱글 엔티티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윗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에서부터 이 후손 단계가 발생하는 되셨죠? 이 부분을 ancestor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 이 부분이 지금 ancestor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언어에 있어서의 이 선조 시대의 언어요. 그렇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이 부분 주제문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다. 언어하고 유전학하고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것이 핵심이니까 이 부분도 파란 색깔 형광펜 칠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파란 색깔 형광펜 칠해진 건 주제문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노트에 7번에서 10번 쓰고 해석도 그 밑에 다 달고 암기하기로 하셨잖아요. 이걸 반드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